그래서 이번에 그죠? 이렇게 해서 이번에 사업 관리, 우리가 말하는 PMP 중심의 조직 관리 포함해서 사업 관리 내용을 잠깐 볼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중에서는 여기 지금 시험 보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아직까지 거의 안 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그 범위를 기반으로 해서 프로젝트 일정을 잡잖아요. 그 일정을 잡아서 순서를 배열하는 걸 우리는 활동 순서 배열이라 부르는데, 거기에 리드 관계가 뭐냐 하는 게 일을 땡기는 거죠. 액티비티를. 그러니까 A 액티비티 B가 있으면 A를 진행하면서 B를 끌어당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정을 단축하는 이런 관계, 이걸 우리는 리드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 문제 한 문제, 그 다음 간트 차트 하나 나왔고, 일정 통제의 완료율을 어떻게 측정을 할 거냐. 2대8로 할 거냐, 3대7로 할 거냐, 50대50으로 할 거냐, 100대100으로 할 거냐, 아니면 진행률로 할 거냐, 0대100으로 할 거냐. 이런 완료율법에 대한 문제. 일정 산정에 대한 에스티메이션 기법의 퍼트라고 하는 모수 산정 방식이죠. 3분의 알파 더하기 m 더하기 p. 이렇게 해서 가장 낙관치, 비관치, 평균치, most likely. 이렇게 해서 평균치를 따르는 퍼트. 그 다음에 EVA, 원가 기준선 파레토 법칙, 그러니까 2대8 법칙이죠. 그 다음에 조직 관리 및 자원 관리, 리소스, 휴먼 리소스 및 피지컬 리소스 관리에서 터크만에 대한, 그죠? 터크만에 대한 5단계 팀 개발 모델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문제, 조직 구조에 대한 문제가 항상 또 하나씩 나오죠. 그 다음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에서 정성적 운영 관리에 대한 내용, 그죠? 정성적 운영 관리의 RRA 기법이 뭐냐? 이렇게 해서 수식을 구하는 문제가 나왔고, PMP 내용을 한국어로 만든 게 KSA ISO 21500이거든요. 이거에 ITO에 대한 거, 그죠? ITO의 운영 기법이면 도구미 기법이잖아요. 툴앤 테크닉이잖아요. 그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문제가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러면서 위험 식별을 하기 위해서 위험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떤 게 리스크로 올 건지에 대한, 이걸 우리는 약간 단어가 어렵죠. 촉발 목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건 PMP 6판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것도 한 문제 나왔죠. 그 다음에 에자일 쪽에서도 한 문제가 나오고, 저는 항상 에자일 쪽은 잘 준비하라고 항상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13문제 정도. 그러니까 지금의 그 카페 합격자 중에 합격 후기 쓰신 분의 대부분은 많이 틀리면 한두 개. 그죠? 아까 그 친구는 전부 다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사업 관리에 대한 도메인은 사실은 전부 다 맞춰야 되는 거죠. 그죠? 또 그렇게 또 할 거고, 우리가. 그렇게. 그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2019년도에 우리가 말하는 PMP, 즉 프로젝트에 대한 관리, 이거 다른 말로 우리는 사업 관리라 부르는데, 이걸 보면 합격 후기를 보더라도 우리가 한 13개 내지 12개 정도는 거의 맞출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때도 얘기한 것처럼 5판으로 준비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PMP 6판은 작년에 개정됐기 때문에 PMP 6 에디션으로 PMBOK로 준비를 해주는 게 맞다. 그 다음에 한 문제 정도가 저의 교환에 없는 문제가 하나 정도 있긴 했었어요. 그거는 좀 어쩔 수 없는. 그렇지만 지금까지 저의 강의만 잘 들으면 그걸 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걸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법, 우리가 말하는 법 지침 감리, 그죠? 그래서 법은 총 6문제가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 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에 대한 거, 펑션 포인트에 대한 보정 요소가 아닌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규모나 그런 거에 대한 복잡도에 대한 보정을 해주잖아요. 보정 요소에 대해서 아닌 것을 구하는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 펑션 포인트에 대한 기능 산정에 대한 문제가 하나 나왔고, 이런 것들 포함하고 있는 게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잖아요. 이것도 이미 뭐 대부분 다 보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전자정보 성과관리 지침, 사실은 빈출 가이드죠. 사전 협의 신청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요게 좀 저를 어렵게 만들었죠. 공공 데이터는 항상 중요한 토픽인데 오픈 데이터는 중요하죠. 민간 기업에 오픈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이걸 우리는 오픈 데이터라 부르잖아요. 이 오픈 데이터 개방에 대한 사업 수행 방법론. 사실 그 오픈 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한 토픽인데 여기에 방법론, 매뉴얼 이런 게 또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요거는 사실 아쉽게도 저의 강의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요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약간 두 문제가 어쩔 수 없이 에어리어에 밖에 있는 이런 토픽이어서 좀 아쉬웠죠? 그죠? 요게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하고 구글 검색을 했더니 유료로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유료로 팔고 있는 걸 우리 보고 어떻게 풀라는 소리야. 이렇게 해서
한번 좀 약간 그랬는데 아무튼 좀 그렇게 해서 좀 약간 힘든 문제가 거의 한두 문제 거의 이렇게 한번 취재가 됐었죠. 그래서 여기다 딱 써놨어요. 제가 거의 한 문제 정도는 커버 못했다.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보면 아까 사업 관리는 이미 다 말씀드려서 충분히 커버할 것 같고, 우리가 말하는 12문제 정도가 어디냐면 결국에는 법 지침, 아까 6문제가 법 지침이었고, 그 다음에가 감리잖아요. 감리에서도 한 6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도합 여기서 법 지침, 감리에서 총 12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요분들의 합격 후기를 보면 내용은 대부분 이건 것 같아요. 감리나 이런 건 충분할 것 같은데, 단지 법이다 보니까 해당하는 매뉴얼이나 지침은 똑같아요. 10% 정도가 변경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의 강의가 또 1, 2년 전 거다 보니 그런 부분은 시행령이나 규칙 가이드를 찾아서 그 부분을 찾아서 업데이트 해줘야 된다. 이게 정확한 해결 방법인 것 같아요. 따라서 법 지침, 특히 이쪽은 매 회에 바뀌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업데이트 할 건가? 이게 저한테는 숙제예요. 그죠? 저한테는. 사실 오늘 이 지금 설명에는 어떻게 보면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고민을 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기도 하죠. 따라서 법과 지침의 10% 변경 부분을 어떻게 찾아서 요거 업데이트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기술사 시험과 간일사 시험이 가장 많이 다른 데가 바로 여기예요. 왜냐하면 이 기술사 시험은 이렇게 상세하게 안 나오거든요. 요 부분이 기술사보다 간일사 시험이 훨씬 디테일하게 나와요. 그래서 요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하고 업데이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감리 부분이 아니라 정확한 표현이 이거예요. 여기에요, 요거. 요 부분은 생각보다 기술사보다는 감리사가 더 깊게 나온다. 그 다음에 변경된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찾아갈 거냐. 요거가 여기 도메인의 엑기스입니다. 요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6월 시험, 내년 6월 시험에 합격한 다음에, 다음에 다시 우리가 모여서 축하연을 할 때, 그때 이 동영상을 한번 들어보죠. 그렇게 해서 여기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됐는지 안 됐는지, 이미 어차피 동영상이 있으니까, 그죠? 분위기가 묻지도 않고 진지해요. 그죠? 그래요.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도메인이 25문제를 차지하는 소공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소프트웨어 공학 및 개발 방법론. 그래서 잠깐 무슨 문제가 나오는지 잠깐 볼게요. 다음에 기출문제 풀이를 제가 어떻게 할 건지 다시 또 고민을 해볼게요. 우리가 말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메소돌로지, 이쪽을 보면 역시 스크럼이 대세였어요. 그러니까 애자일 프로세스에 대표적으로 있는 게 XP, RAD, 스크럼, 칸반, 린 프로세스라고 제가 강의 시간에 엄청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52%나 전 세계 52%는 스크럼 기반의 애자일 프로세스를 쓰고, 그때 2주 내지 4주의 기간을 우리는 스프린트라 부르고, 번다운 차트를 통해서 프로젝트 팀의 속도를 측정할 수 있고, 그러면서 스크럼에서 진행하는 프로세스가 있거든요. 일단 프로덕트 백로그 미팅, 스프린트 플래닝 미팅, 아침마다 갈구는 데일리 스크럼 미팅, 회고 미팅, 리뷰 미팅 등이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순서가 어떻게 되냐. 사실 굉장히 쉬운 문제였는데 애자일 쪽에 한 번도 제 동영상 안 봤다면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는 그럴 수도 있는 토픽이었죠. 자, 그리고 아까는 일정 관리 나왔지만 사실은 범위 관리도 나왔고, 사실은 소공의 일부 문제는 사실 프로젝트 사업 관리의 중복이 일부는 되어요. 보통 두세 문제 이상은 항상 중복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말한 요구사항은 비즈니스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기능적 요구사항, 넌 펑셔널 기능적 요구사항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비기능적 요구사항, 넌 펑셔널 요구사항에 대한 설명, 요 문제가 한 번 나왔고, 우리가 말하는 소프트 아키텍처, 우리가 스프링 프레임워크 같은 걸 우리는 소프트 아키텍처라 부르잖아요. 거기에 대한 속성에 대해서 변경 용이성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전자정보 프레임워크에 대한 것,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의 WSDL, 우리가 웹 기반에 연동을 하잖아요. API로, XML로. 이걸 우리는 웹 서비스라 부르죠. 그러면서 WSDL부터 해가지고 우리 그 몇 개의 토픽이 있어요. 그죠? 그 토픽이 간만에 나왔죠. 간만에. 그 다음에 설계의 원칙. 설계를 할 때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 많이 나오죠. 그러면서 첫 글자를 사서 단일 책임의 원칙이 우리 SRP, 오픈 클로즈 프린서플, 리스코프 치환의 원칙, 이렇게 해서 솔리드라고 해서 그 5개의 원칙이 엄청 강조했잖아요. 이 문제가 또 한 번 나왔고, 모듈화의 특징 응집도와 결합도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코헤이전과 커플링이 나왔고, 응집도가 시험 문제 나왔죠. 커플링에 대해서 운운 시절 통순기, 그런 거에 대한 토픽이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죠.
항상 UML은 자주 나옵니다. 그러면서 유지 케이스 다이어그램, 피처 다이어그램, 스테레오 타입, 클래스 다이어그램에 대한 내용, 요게 시험 문제 나왔고, 그 다음 디자인 패턴 딱 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죠? 체인 오브 리스폰서빌리티에 대한 거, 역할 사슬 패턴에 대한 거, 전체 23개 중에 이 패턴이 유일하게 나왔죠. C에 대한 결과는 안 나왔어요. 언어에 대해서는 자바 한 문제가 나왔고, 1분 안에 풀기는 도저히 어려운 토픽이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거를 낸 인간들은 진짜 빼놓고 결국엔 풀라는 얘기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보는 순간에 1분 안에 풀기는 거의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품질 관리, 프로젝트에도 품질 관리 있고, 소프트웨어 공학에서도 품질 관리가 있죠.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맞추는 행위, 요소, 이걸 우리는 퀄리티라 부르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퀄리티 매니저먼트잖아요. 자, 그러면서 품질 속성을 찾아내야죠.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해서. 이걸 우리는 품질 속성 시나리오. 어벙하게 만들면 나중에 문제가 커지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기술 부채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이거는 옛날에 기술사 시험에서 나왔어요. 간만에 끌고 왔더라고요. 자, CMMI는 항상 빈출이죠. 형상관리 빈출이죠. 외부 품질 속성과 내부 속성, 이것도 빈출이죠. 이렇게 해서 품질 관리에 대한 속성 문제가 총 이렇게 5문제 정도 나왔고, 테스트에선 상태가 바뀌잖아요. 부서에 대한 이렇게 결제에 대한 상태가 바뀌듯이. 그래서 상태 전이에 대한 트랜지션에 대한 요 테스팅이 나왔고, 요게 제 강의 교환에 없었어요. ISO IC 33603 2015년도에 나온 요 평가 모델이 없었는데, 요거는 요런 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까지 강의 중에서 요 내용은 기술사 시즌 1, 왜냐면 이 부분 제가 강의했기 때문에, 제가 있고 없고는 강의한 지가 3년, 2년이 지났지만 제가 명확히 알거든요. 이 토픽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자, 테스트 케이스를 통해서 커버리지, 어디까지 테스트 할 거냐, 이걸 우리는 커버리지라 부르잖아요. 이렇게 해서 스테이트먼트 커버리지와 분기 커버리지, 이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리팩토링도 빈출이에요. 그죠? 리팩토링의 상위 토픽은 유지보수 유지관리죠. 그게 나왔고, IT 서비스 관리의 ITIL 기반으로 해서 베스트 프랙티스를 제공하는 게 ITSM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나왔죠. 근데 사실 부족한 게 있는데 후기는 오히려 후하게 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강퇴시킬까봐 후하게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공학은 전적으로 ITP 내용 아닙니다. 절대 이걸로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좀 보강해줘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후기가 너무 과하게 나왔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공학은 제가 부족한 게 뭔지 제가 알아요. 왜냐면 제가 3년 동안 감리사 강의를 했고, 이미 기술사 강의를 제가 14년 동안 강의를 해서 지금 ITP의 소프트웨어 공학이 뭐가 약하다는 정확히 제 머릿속에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부분 업데이트 해줘야 됩니다. 업데이트 해줘야 돼.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사실은 DB가 힘들었죠. 근데 사실 오히려 DB가 힘들었는데, 오히려 후기를 보면 DB는 이소코 책 사가지고 공부를 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기술사 공부하면서 붙었던 이 친구는 제가 약간 DB가 좀 약했는데 오히려 한 19개를 맞췄고, 또 일부는 DB 정교와 쿼리 하나 정도만 빼놓고서 대부분 맞췄다. 요런 내용에서 생각보다 좀 많이 맞췄어요. 생각보다. 사실은 DB 문제가 이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렵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좀 그것보다는 오히려 결과가 좀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DB도 역시 25문제죠. 그래서 DB의 기본에 대한 보안하고 관련된 게 뷰가 나왔고, 항상 나와요. 그죠? 관계 대수는 항상 나온 것 같고, 트랜잭션 특징이 ACID잖아요. 그 특징이 나왔고, 컨스트레인트에 해당하는 게 참조 무결성이죠. 반드시 참조하는 키는 그쪽 테이블에 프라이머리 키로 되어 있어야 된다. 이걸 우리는 레퍼런셜 인티그리티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렇게 참조 무결성이 나왔고, 기술사나 감리사의 가장 빈출 중에 하나가 고립성, 아이솔레이션 레벨이죠. 아이솔레이션 레벨이 4단계가 있잖아요. 그 문제가 나왔고, 내가 들어갈 테니까 넌 들어오지 마. 이걸 우리는 크리티컬 섹션이라 부르고, 이때 락킹을 통해 가지고 동시성 제어를 하잖아요. 그래야 문제가 생기는 거나 이상현상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걸 우리는 동시성 제어 기법, 그죠? 그 다음에 락킹 문제가 역시 빈출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SQL에 대한 DML에 대한 연산 결과, 조회에 대한 쿼리문 작성, 셀렉트한 수행 결과가 뭐냐, 정확히 맞는 거 뭐냐, 이런 것들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데이터 모델링의 속성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인핸스드 ER에 대한 거, 그 다음에 ERD에 대한 N대 N, 1대 N, 거기에 대한 카디널리티에 대한 개수, 이런 문제가 설계 쪽에 속성 쪽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었죠.
정교화, 무손실 분해하는 이 과정, 테이블의 이상현상, 삽입, 삭제, 수정 이상현상을 막기 위해서 테이블을 무손실 분해하는 이런 과정을 정교화라 부르잖아요. 예, 정교화의 목적이 뭐냐? 예, 굉장히 초간단하게 거저주는 점수였고 3.5차죠. 1차, 2차, 3차, 4차 가기 전에 3.5차가 있잖아요. 보이스 코드 정교화 폼 있잖아요. 예, 여기에 대한 외래키에 대한 문제, 요게 정교화 문제 나왔고, 그죠? 그 다음에 성능 향상이면 반드시 나와야 될 토픽이 인덱스예요. 그죠? 인덱스에 대해서 0, 1, 0, 1. 요거 가지고 만드는 게 비트맵 인덱스잖아요. 요게 나왔고, 검색 속도 향상 질의에 대한 문. 요런 것들도 좀 어렵게, 요런 게 시험제 나왔고. 해시는 빈출이에요. 그죠? 여기서 충돌 회피 기법이 뭐냐? 자, 트리 중에서 B 트리, B 플러스 트리, B 마이너스 트리, B 스타 트리. 요런 게 있는데, 여기서 B는 바이너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죠? 밸런스의 약자예요. 그죠? B 플러스 트리에 대한 내용. 자,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걸 우리는 리커버리 기법이라 부르잖아요. 여기서 즉시 갱신 회복 기법이 뭐냐? 그 다음, 운영적인 측면에서의 고정기를 레코드 방식. 이런 문제도 이전에 보면 빈출로 나왔던데, 아무튼 생각보다 이런 문제는 어렵죠. 그러면서 올랩에 대한 분석할 수 있는 툴, 올랩에 대한 연산 문제가 또 나왔고, 그 다음에 요새 들어서 기술사도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머신러닝이죠. 우리가 말 기계학습, 이쪽에 시험 문제 나오는데, 거기서 나이브 베이지 기법, 이쪽은 아마 대부분 손도 못했을 것 같은데, 사실 ITP의 특강에 있는 토픽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특강을 같이 보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약간 좀 어려운 토픽도 시험 문제 나왔고, 역시 아까 나왔던 지침 중에 공공 데이터가 있었잖아요. 여기에서 공공 데이터는 안 물어보고, 공공 데이터 포털에 대한 특징, 사이트에 대한 특징을 묻는 약간 좀 그런 문제가 나왔고, 수많은 데이터로부터 의미 있는 데이터를 찾아내는 기법, 이걸 우리는 데이터 마이닝이죠. 데이터 마이닝의 대표적인 기법이 연관 기법이죠. 연관 기법의 지지도가 있죠. 전체 거래 건수는 A와 B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확률, 이걸 우리는 지지도라 부르고, 지지도 실력의 향상도가 나올 건데, 아무튼 거기에서 지지도 문제가 시험 문제 나왔죠. 이것도 빈출이에요. 그죠? 이런 문제가 나왔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DB는 오히려 좀 쉽게 풀었던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대부분 한 50% 전후가 1분 이상 초과하는 문제들이었다, 오히려. 그래서 그래도 중 이상의 이론 및 실무 수준의 질문 작성, 이런 게 있어서, 요거는 제가 전략이 어떻게 할 거냐면, 요거는 제가 그 특강을 한번 넣어볼 생각이에요. 왜냐면 이쪽에 전문가들이 좀 기술사 감리사 중에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 한 명을 좀 DB를 업으로 하는 친구한테 이쪽에다가 한번 특강으로 해서 이걸 한번 전략을 잡아볼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어려웠다. 제가 봤을 때는 DB 도메인이 가장 힘든 것 같았어요. 이렇게 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